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저는 그렇게 다시 외갓집으로 돌아갔어요. 외할머니께선 제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바로 늦은 김장 준비였죠. 직접 수확한 고추를 말리고 빻아 만든 고춧가루, 각종 지역에서 올라온 젓갈과 과일들, 그리고 외할머니 댁 근처에서 가져와 절인 배추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외할머니 댁으로 오셔서 김장 준비를 하고 계셨죠. 큰 외삼촌네, 막내 외삼촌네까지 다 모여 김장을 했어요. 저는 사촌 동생들과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마당에서 자전거도 타고 놀고 있었어요. 어른들께선 가마솥에 수육을 삶으시고 김장을 하고 계셨죠. 양념을 배추에 묻히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 보여 저도 해보겠다고 했지만 외할머니께선 이번에도 손 매워서 안 되라고 하셨죠. 새참으로 뜨끈뜨끈 수육과 이제 막 담근 김치를 가마솥에 한밥과 함께 먹었어요. 절인 배추에 수육을 싸먹는 것도 맛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김장은 해가 지면서 끝이 났어요. 집집마다 싸온 음식들과 김장 김치로 파티가 이루어졌어요. 솥뚜껑엔 삼겹살도 노릇노릇 익어가고 마당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김장 후엔 겨울방학이 거의 끝날 때쯤이라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집은 여전한 모습이었어요. 독촉장에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봄이 되고 저는 6학년을 맞이했습니다. 분명 봄이 됐는데도 봄을 실감할 수 없을 만큼 학교나 집 생활은 힘들었어요. 학교에선 급식비 미납자로 교내 방송으로 이름을 불러 불려가고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좋지 못했습니다. 부자 동네의 허름한 차림에 저는 외톨이였어요. 또 집에선 만삭인 엄마를 도와야 했지요. 그렇게 4월 동생이 태어납니다. 동생이 태어나던 날은 더 선명히 기억이 나요. 노산으로 수술을 잡아놓으셨던 날짜에 동생을 맞이할 짐들을 한가득 싸서 병원으로 갔죠.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집 형편이 걱정도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동생과 나이 많이 차이 나야 45살, 저는 띠동갑이었으니 걱정하는 바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간 지 얼마 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동생이 초록색 천에 감싸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동생의 손가락, 발가락을 확인해주는 간호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동생에게 시선을 빼앗겼고 듣는 둥만은 둥 확인하며 설렘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4월 말 우리 집에 남동생이 생겼어요. 엄마의 입원 기간 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며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오갔고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선 유리벽 사이로 보던 동생을 일주일 정도 흐른 후 집에서 보게 되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도 오셨어요.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산후조리원이 당연시 되지는 않았고 또 집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께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저와 외할머니께서 도와야 했고 외할머니의 자리가 크다는 것을 그땐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농사 준비와 소들을 이웃분들께 부탁드리고 오신지라 금방 돌아가 봐야 하셨고 이때부터 저의 육아일기가 아니 솔직히는 육아지옥이 시작됩니다. 저는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분유수유, 젖병 세척 및 끓는 물에 젖병 소독, 손세탁 등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졸기 일쑤였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수업 시간에 뒤로 나가 서 있기도 여러 번. 도저히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선 지금이 중요한 시기임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현실을 살아야 했어요.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과 어머니의 힘듦을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선 그 즈음 원래 하셨던 운수업의 장점을 살려 월급을 받는 직원, 화물차 기사로 취직하셨고 그렇게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갔습니다. 아기들은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자란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동생을 아기띠에 메고 소아과를 가면 몸무게를 재주고 점점 더 제 어깨가 아파올 때면 더욱 느껴졌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그때 키와 지금 키가 똑같았을 때 제가 신생아를 안고 다니니
의사, 간호사 선생님, 병원에 같이 간 다른 어머님들,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이야? 육아도 그런 시선들도 너무 버티기 힘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또 어머니께선 퇴원하고 며칠 뒤부터 술을 드시고 다시 술주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의 어깨는 한없이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아버지께서는 취업을 하신 후 장기 운행으로 집에 주 12회 들어오실 때였고, 들어오실 때는 푹 잘 수 있었지만 제 수면 시간과 공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 시간들이 너무 없었어요. 학교 집만을 반복해야 하는 생활 속에 산후 우울증은 제게 찾아온 듯 무기력함과 웃음을 잃은 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그렇게 동생의 옹알이는 엄마나 아빠보다 자연스레 누나가 먼저 되었고, 그러다 하루는 동생이 갑자기 고열이 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엄마는 지인들과의 약속으로 외출 중이셨고, 아빠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을 때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외출 가방을 싸며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두 분 다 받지 않으셨어요. 30분이 넘어가자 동생은 보채기 시작했고, 체온계는 38도가 넘는 열을 표기했죠. 그러다 정 안 되겠어서 가까이 사는 둘째 이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둘째 이모께서는 황급히 집으로 오셨고, 집에 있는 해열제를 찾으셨지만 집엔 해열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이모와 응급실에 가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술에 취하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자꾸 전화하냐면서요? 전화를 빼앗은 이모께서는 애들만 놔두고 외출을 하냐고, 지금 애가 열이 펄펄인데 상비약도 없고 응급실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오라고요. 저는 온몸이 땀에 젖어 덜덜 떨며 진료 순서를 기다렸고, 시간이 조금 지나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엑스레이와 청진 결과, 그리고 목 상태를 얘기하시며 기침, 목 부음도 없는 단순 감기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한숨이 놓였고, 잠시 대기하는데 간호사분께서 링거를 가져오셨습니다. 동생의 혈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6학년일 때의 저도 지금의 저도 혈관이 없는 편이라 그 당시 동생의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주사를 맞아본 저는 동생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동생과 같이 울었습니다. 동생의 손등에는 링거와 함께 판을 올려 테이핑이 되었고, 그런 동생을 이모가 안고 달래고 계실 때 술에 취해 휘청이시는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옆에 오시기만 했는데도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러곤 바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동생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 꼴로 만들어 하셨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께서 달려나와 말리셨습니다. 따로 밖에 있는 병원 보안요원도 오셨습니다. 여긴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는 곳입니다. 정숙해 주시고, 아드님의 감기 증상은 따님의 잘못으로 발병된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머니를 말리셨습니다. 한참의 실랑 이후 병원 보안요원께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잡은 머리채를 놓으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제 두피를 살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니?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걸 어머니는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이모께서도 잠든 동생을 눕히시곤 엄마와 저를 끌고 병원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네. 딸은 자식도 아니야? 어떻게 애한테 애를 맡기고 나가서 술을 먹을 생각을 해? 그리고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누가 봐도 얘가 더 아파 보인다고. 대체 누가 애를 낳은 임산부인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잠을 너무 못 자다 보니 밥 먹을 시간엔 밥 대신 잠을 택했고, 그렇게 오랜만에 병원 유리에 비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키는 커서 옷이 짧아졌지만 저는 몇 년 전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자각하지 못할 만큼 힘든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몸무게는 37.8kg, 키는 160.4였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먹은 거 없이 동생에 늘어가는 체중을 감당하던 저는 지방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해골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외출할 때나 학교에 갈 때도 조금 더 자기 위해 빨리빨리 양치랑 세수만 하면서 로션도 제대로 못 바르고 피골이 상접한 제 얼굴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